자, 제가 느껴지기에는 IMF다. 우리가 IMF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아마 전까지 1,500원을 터치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일단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고비는 온다 하겠지만 그래도 무탈이 어느 정도 넘어가는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마 구정 전까지 1,500원을 터치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1,500원 초반대를 유지를 하다가 통화 스와프라든가 다른 어떠한 뭐 기금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다시 이제 1,300원 중반 또는 초반대로 다시 내년에 점차 이제 내려오는 운기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1,500원대를 이렇게 계속 건드리는 터치다운을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니까 관련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투자를 할 때 환율이 1,250원이었거든요. 20% 가까이 올랐는데 저는 그때 전망을 했던 게 환율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냐면은 잠깐만 한해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금리가, 그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리를 이제 좀 올리게 되면은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고 금리를 내리면은 원화 가치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사실 미국보다 높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제 어떠한 투자를 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이 더 큰 시장이고 안정적인 시장이죠. 우리나라는 좀 불안정해요. 남북한이 나눠져 있고 굉장히 작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게 되면 우리나라의 돈을 다 빼가지고 그죠? 투자했던 돈을 빼서 미국에 넣으면 더 많은 이자를 주니까 다 미국으로 돈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조금은 더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됐냐 하게 된다면은 사실 부동산과 큰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지금 전 유례 없는 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내수 경기 부동산에 보유하고 연끌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이자를 1%씩만 올려도 뭐 제가 볼 때는 한 50만 원씩 이렇게 7, 80만 원씩 내야 되는 분들이 많게 되거든요. 그래서 1%에 굉장히 그 내수 경기가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쉽게 못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도 많이 일어나게 됐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율도 많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인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물가를 잡는 대신에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곡소리가 날 것이고 금리를 내리자니 그쵸?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폭등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신 발언을 하나 해드리자면은 지금 한국은행에서 자꾸 그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서학 개미들 때문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갔던 그 IMF 시대 때 그쵸? IMF 온 거 왜 뉴스에서 왜 IMF 왔다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해외여행 많이 가고 명품 사고 사치 부려서 그랬다 했죠. 근데 실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쵸? 기업들이 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받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연쇄 부도 효과로 우리가 IMF가 온 거잖아요. 지금 상황도 똑같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학 개미들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즘에도 유튜브가 있고 유사 언론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라에서 막
운영을 잘못한 거죠. 나라 차원에서 잘 해결했으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건 좀 부가적인 부분인데 한일두령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오방기와 신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고 일본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엔캐리라고 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보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미국이 이제 장기간 동안 금리를 굉장히 초저금리를 유지를 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서 투자를 하면 이득 아니냐. 일본에서 빌린 돈을 전 나라에다가 국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이득이 없으니까 빨리 걷어들여서 다시 일본에다가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경기에 혼돈이 좀 올 수도 있겠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올리는 상황에서 엔캐리의 그런 이제 좀 뱅크런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뉴스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심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럼 도령님은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동산이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한데 저는 좀 없는 사람들의 입장의 편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1주택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중상층 정도는 되는 거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부분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좀 올려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하는 사람들이 조금 버겁더라도 빨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내수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